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주말인 오늘도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시국 현황과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 변호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요 근래는 사법부도 김명수 대법원장 들어서 지나친 어떻게 보면 친문 성향을 보이면서 신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까지 사법부 때리기가 이제는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예결위에서도 정세균 총리,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번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박형순 그 판사를 겨냥해서 저희들이 봐도 이거 좀 관제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판사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사실 법조인들은 기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군인 출신이라든가 순전히 정치만 하다가 대통령 된 분보다는 아무래도 사법부를 잘 알고 사법부를 갖다가 존중해 주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또 그따 추미애 장관까지 또 그 법조인인데 이거 한 걸 보면 사법부 알기를 진짜 좀 속된 말로 진짜 발가락 새에 뭐 같이 안다 할 정도로 근데 사법부의 권위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데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법조인이고 추미애 장관도 자기가 판사 이런 시절에는 사법권 독립 외치고 사법부를 갖다가 어떤 여론 정권으로부터 독립한다 주장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제일 먼저 주장을 많이 했죠. 시위,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 당대표 시절에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 법조인들이 정치를 한 다음에는 있죠. 많은 분들이 법조인이 정치인으로 변신해가지고 한 4년 임기만 하고 나온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잘 없는데 계속 정치인으로 간 사람은 오히려 이 사법부 내지 준사법부인 검찰을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게 돼버려요. 왜냐하면은 정치인들이 검찰총장 임명하죠. 대법원장 제청해야지 임명하죠. 대통령이 또 정치인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이 자기들이 법조인 할 때, 판사 할 때, 변호사 할 때, 검사 할 때, 검사는 법원에 좀 약간 어떤 통제를 받잖아요. 재판도 받고, 변호사는 당연하고. 그 다음 판사도 어떤 검찰도 이렇게 유관관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존중해준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정치인이 되면서 그걸 한 10년 이상 하면서 이 사법부가 우습게 보이는 거죠, 한마디로.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 지고 흔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법부를 존중하겠다는 마음은, 초심은 다 사라지고 사법부가 오히려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내 통치 이념에 협조하는 게 검찰이지. 검찰이 어떻게 지 맘대로 할 수 있냐. 이번에 여당 국회의원 한 사람도 그렇게 뭔가요? 그래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개가 주인을 갖다가 물 수 있냐. 그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관념 자체가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법치주의의 신봉자냐 아니냐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도 거기서 나오고 그 최고 통치자 또는 권력 정치인이 사법부를 존중해주는 국가는 우리가 선진국이라 그러고 그 정치를 하고 통치를 하고 권력을 가진 쪽이 사법부를 우습게 하는 쪽이 후진국이에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후진국들 보세요. 대통령이 맨날 지금 몽고만 해도 대통령이 판사 검사 다 교체할 수 있어요. 자기 맘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법무부 산하 기관이고 또 행정부 내에 있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또 행정권의 그런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을 받고 거기에 방침에 맞춰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지만 사법부는 엄연히 독립된 기관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상권 분립 체제라는 것이 확립된 어떤 원칙이고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세균 총리나 추미애 장관 그 이전에 이원욱 의원이라고 또 있어요.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 나왔다는데 좀 그렇습니다만 판사 새끼를 줄여서 요새 판사들을 판사라고 한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번에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준
그 박형순 판사 이 사람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다 해갖고 집시법인가 뭐 그걸 바꿔갖고 박형순법이라고 이렇게 발의를 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건데 우선 하나씩 따져보면은 정세균 총리가 아니하고 잘못된 집회 허가를 내줬다 이런 얘기를 했고 추미애는 책상머리에 앉아있지 말고 협조할 것은 국민들한테 협조를 하는데 그러면 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민의를 수렴하고 정치적인 동향을 다 파악해갖고 판결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정세균 총리 같은 분은 그래도 알만한 분이신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잘못된 판결이다고 한다면은 판사가 그럼 뭘 가지고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뭔가 사법부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만 이야기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가 법조인이고 저도 판사를 오래 했지만은 이 박 판사의 부장판사죠. 예. 이 양반의 그 어떤 결정에 대해서 나는 전혀 비난 옹호도 안 하지만은 비난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정세균 총리라든가 이 누구요? 최고위원은 이원우. 이분들이 저는 묻고 싶어요. 그 판사가 본 기록을 한 번이라도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 봤겠어요. 당연히 안 봤죠. 저도 안 봤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있죠. 이 판사의 판결을 비난하는 건 있죠. 이거는 뭐라 그럴까? 스님이 천주교의 무슨 교리를 어떤 천주교의 어떤 내부적 결정 그걸 비난하는 거 똑같아. 파문했다. 주교황이 누구를 파문했다. 어떤 스님이 비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있죠. 그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고 비난을 해도 비난해야 되는데 다만 자기 생각과 틀린다고 저 판사는 잘못된 판사다 이러면은 저는 정세균 총리 말도 정말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거 똑같죠. 제가 정세균 총리 비난하면 기분 좋겠어요. 당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판사의 판결을 비난하냐. 저는 이 박영준 부장인가요? 이분이 박영순 이분이 당시 지금 바로 이 정권에서 어떤 집회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공기관 내 몇백 미터 안에서는 집회 못하는 거 다 풀어주고 지금. 그래서 촛불 시위가 청와대까지 가서 한 거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난 거 아닙니까? 자기들 이번에 민노총도 그렇잖아요. 네. 민노총도 같은 집회했는데 여기 대해서 아무 말이 없고. 그러니까 불법 집회지.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집회를 하면은 이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거고 입맛에 맞지 않는 내 뜻에 다른 집회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금지돼야 될 집회다. 그 금지돼야 될 집회를 허가는 아니에요. 이게 금지를 했는데 이 금지 행정 처분에 취소 소송을 해가지고 이제 그 금지가 풀려가지고 허가를 하게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박영순 판사가 한 거는 이게 그 집회 결사의 자유는 중대한 국민의 자유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할 때는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 박영순 부장은 이 지금 광화문 집회로 말미암아 가지고 코로나가 퍼진다는 이런 데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갖다가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처분 비슷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니 그때는 또 이렇게 방역의 재확산 문제가 전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거 줬잖아요. 뭐 쿠폰 주면서 하라고 정부에서 이제 코로나는 거의 이제 뭐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이제 확산은 거의 끝난 거다. 이런 인식을 줬어요. 그냥 박영순 부장도 그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집회하는 사람 100%나 한 적어도 50%가 감염자다 이런 게 나오고 이게 확산 위험이 그 사람들의 확산 위험이 크다. 나와야 되지만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소송에서 이런 행정부의 어떤 행위를 갖다가 막을 때 하는 이야기 가장 중요한 게 현존하고 지금 존재하고 명백한 증거가 명백한 그런 위험이 있을 때 국민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박영순 부장은 오히려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은 지금 여권에서 국민의 자유를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신장한 이 디딤돌 판결이라고 해줘야 돼요.
아니 그리고 지금 여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런 집회와 시위 자유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야당 그렇죠. 시절에 목청을 높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한 10건이 서울시에서 시위, 집회 네.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네. 그중에서 2건만 허가를 해준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 같은 뭐 법조 그런 조회가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 방역의 수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시해서 어떻게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은 좋지만 무조건 모든 집회는 안 된다. 원천 봉쇄한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당시에 금지한 게 결국은 그 부동산 문제 예. 이런 걸로 이제 그 집회의 성격이 그때 거의 명백했거든요. 예, 예. 부동산에 대해서 화난 사람들이 예. 광화문 물론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건 허가를 안 내줬어요. 그러니까요. 정광훈이요. 그래 들어온 거지. 예, 예. 그 부동산 집회 부동산 문제로 한다니까 이거는 분명히 여권에 대한 공격이 될 집회고 그러니까 안 내준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당연하게. 근데 이번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박영순 부장이 이렇게 허가가 아니고 하여튼 금지 해제지만 해줬는데 확진자가 거의 안 나왔다. 그래도 욕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결과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그 재판에 기록도 하나도 안 보고 재판에 관여도 안 했으면서 그렇게 비난하고 이런 거 있죠. 나중에 입장 바뀌어 보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서 네. 기본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재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그걸 예측을 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아니라는 거죠. 예. 이 사람이 판단할 때는 그 판단은 있죠. 이 법관 고유의 권한이에요. 그거는. 예. 그건 누가 이야기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갖다가 저 같으면 있죠. 지금 여권 같으면은 그 이후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다가 위해서 이렇게 허가해 준 거는 뭐 존중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확산된 거 이걸 보면 참 안타까운 심정이다. 이 정도로 끝해야 예, 돼요. 그렇죠. 그게 그 한나라의 총리고 그다음 집권당의 최고위원 나설라는 사람이고 법무장관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법치주의 그다음 이런 사람이면 당연히 법치주의 그리고 사법부의 어떤 독립을 존중해주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할 말이지 이게 뭐 결과가 이렇게 됐다고 해가지고 판사를 자기가 아무런 기록도 안 보고 그 사법부 판사의 어떤 생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지금 이 사람들 생각에는 사법부는 귀찮은 혹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없었으면 제일 좋겠죠. 추미애 장관도 내 그 생각이고요. 검찰이 혹이고 경찰만 있으면 참 좋은데 네. 말 잘 듣는. 우리가 흔히 행정 편리주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행정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사법부 괜히 있어가지고 그런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있죠. 그 대통령 되고 나서 사법시험 갑자기 140명 뽑다 300명 늘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그 저기 군 법무관 사단장 할 때 보니까 법무관이 제일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이게. 단기 법무관들이 자기는 하고 그다음 자기가 대통령 권한 대행도 했잖아요. 뭐 할 때 네. 보니까 너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얘들이 변호사 하니까 말 안 듣고 쫓겨나서 변호사가 더 잘 살더라 그러는 거야. 그래 300명으로 팍 해놓으면 변호사가 망하겠지. 그러면 내 말 잘 들을 것이다 했는데 그런 우스갯소리까지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여권은 그 생각은 좀 틀리긴 틀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법부는 사법부가 그런 그 속된 말로 꼬장 부린다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지금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판사 검사가 많아야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판사 그렇죠. 검사가 있어야죠. 그게 자기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심술일로 보일지 몰라도 그게 반대편 입장에 볼 때는 있죠. 어떤 원리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그 직장 생활 때 상사들이나 그 막 되게 원칙주의자들은 보면 마음에 안 들 때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를 행정부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하나 있는 거고 지금 우리 특히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기본권에 대한 인식 이게 거의 흐려져 본 것 같아요. 저는 그 지금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표현의 자유. 네. 이게 사실 민주주의에서는 진짜 요체입니다. 요체 중에 예. 요체. 다른 뭐 기본권도 중요하지만은 민주주의에서 어떤 자기 의견, 반대 의견을 활발하게 개진하고 그게 정반합으로 예. 좋은 결론 내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과 여당이 맨날 가짜 뉴스라 그래요. 가짜 자기들이 뉴스. 가짜 마음에 안 뉴스를. 드는 건 가짜 뉴스라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에 불과하고 그 가짜뉴스 중에 상당 부분이 팩트가 아니고 어떤 평가를 가짜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평가. 그러니까, 예, 아, 평가. 평가에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르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람 생각에 따라서. 그런데 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기 위해서 저기 뭐 종편에도 출연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을 어떤 뭐 시민단체를 통해서 하든 어쨌건 시민단체를 자발적으로 한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에 안 드는 말한 사람은 전부 다 없애겠다는 그 우리나라에서 기본권 중에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아예 없애겠다는 어떤 생각을 가진 어떤 정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다음 친문들 아까 그 저기 나왔지만은 그 보수 인사나 누가 그 대통령의 그 저기 비판하는 말 글 하나 올리면은 그 친문이라는 사람들이 난리예요. 응? 완전히 아까 판세라 그랬습니까? 그걸 판사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뭐 기자 보고 기레기라 그러고 하여튼 이 진보 이분들은 그 자기 의사 표현하는 걸 넘어서 낙인 찍는 데는 아주 선수들입니다. 뭐 토착 외구니 예. 토착 외구라 그러면요 외구가 뭡니까? 옛날에 신라 시대 고려 시대 우리나라 해안가에 와가지고 사람이 죽이고 네. 식량 뺏고 그런 그러면 그 토착 외구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 그 가슴을 콕콕 찌르는 말을 해가지고 그게 듣기 싫잖아요. 저도 그 말을 글 올려가지고 그런 걸 달리면 다시는 글 올리기 싫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운동권이라든가 없애게 한 거예요. 이런 네. 쪽에서 또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쓰는 낙인 찍기, 선전선동술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나치의 괴벨스가 제일 그런 걸 잘했지요. 그렇죠. 괴벨스. 예, 예. 괴벨스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완전히 적으로 돌리고 적개심을 불러일으켰고 자기들의 잘못이라든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 그런 선전선동술을 쓰는 거죠. 아, 근데 그걸 갖다가 하여튼 우리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예 없애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걱정이 큽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도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법부 흔들기를 하고 있으면은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해야 한다. 뭐 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아니 이렇게 흔들었는데 어떻게 좋은 재판을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좋은 재판이 뭔가 모르겠어요. 김명수가 생각하는 좋은 재판은 문재인 그렇죠. 입맛에 네, 맞는 네, 네. 거기에 알아서 기는 그런 재판을 좋은 재판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지금 그 김경수 뭔가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도 이렇게 총리까지 나서서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면 뭐 국회의원이 얘기한다든가 하면은 그 정치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행정부의 2인자 총리가 나서서 그 판결이 잘못됐다. 예를 들면 유감스럽다든가 좀 아쉬움이 있다. 예, 예, 그런 그 정도 정도? 넘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하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무슨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먼저 들게요. 그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민 제한 명령을 했는데 그걸 연방법원 판사들이 그 명령을 갖다가 실효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한 말이 저거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존 로버츠 미국 연방 대법원장이 네. 그 공화당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공화당이고 공화당 그러니까 부시 때 임명했을 거예요. 아마 공화당이 좋아하는 대법원장인데도 대통령이 우리 연방 판사들을 공격하니까 한 말이 우리 법관들은 전부 다 국민의 법관이지. 네. 트럼프 법관도 없고 오바마 법관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 진짜 네. 명언이네요. 아, 그걸 진짜 CNN 뭐 방송을 저는 항상 보니까 그런데 정말 미국 사법 미국의 법이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어? 예. 대통령이 자기하고 공화당 같은 당의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최소한. 예. 아무리 그래도 옹호는 안 할지 몰라도. 그런데 딱 나서가지고 미국 법원에는 오바마 판사도 없고 트럼프 판사도 없다. 오로지 국민의 법관이 있을 뿐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명수 대법원장 물론 어느 결인지는 다 알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임명될 때는 어느 결로 임명되는지 모르지만은 한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이 보통 조직입니까?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민주주의의 초석 그게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 사법부의 수장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한마디 해야죠. 예. 그 법관에 대한 그런 공격은 온당치 않다. 예. 이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하는 거지 어느 여론이라든가 어느 정파의 이익을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법관들은 아까 말한 대로 진보 법관도 없고 보수 법관도 없다. 오로지 국민의 법관이다. 아니 대법원장이 그 말 한마디 하면요. 뭐 이번에 또 이제 대법원장 몰아내려고 난리겠죠. 친문들이 또 달려와가지고 윤석열 하듯이. 그렇지만 대법원장 하루 해도 대법원장이고 6년 임기거든요. 네. 6년 해도 대법원장이고 청사에 난 우리가 사육신을 존경하지 신숙주를 존경합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가 김구 선생을 존경하지 그 외에 부역했던 사람 존경합니까? 그러니까 이 대법원장이 너무 자리에 연연하고 대법원장 되는 건 물론 영광이고 오래오래 하고 싶겠죠. 오래 한다 해도 6년이에요 이제. 예. 한 4년 남았나. 그런데 그래서 제발 우리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은 요새 워낙 많이 공격당해 말하기 싫은데 대법원장이 있죠. 정말 사법부를 위한 대법원장. 그게 대통령을 위한 대법원장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파를 위한 대법원장이 돼도 안 되고 대법원장은 오로지 국민과 그 국민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법관들의 대표자지 어떤 정파의 대표자가 아니에요. 임명될 때는 그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될지 몰라도 그러면 거기서 정말 훌륭한 대법원장 딱 꺼내야죠. 어쨌든 최근에 이런 사법부 흔들기, 특히 법원의 재판 결과까지를 가지고 뭐 논평은 할 수 있지만 행정부라든가 그 책임자들이 공격에 나선 것은 매우 부적절한 민주주의를 위한 불행한 일입니다. 예.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예, 민주주의가 딴 게 아니에요. 법치주의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가 사법부 아닙니까? 예. 그걸 파괴하는 거잖아요.